안녕하세요. 문화예술 기획자 심설희입니다. 문화예술 기획자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는 정의는 일상의 문화예술을 시민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조금 더 쉽게 전달할 수 있게 기획하고 그런 컨텐츠를 제작하는 일을 제가 하고 있기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화, 예술, 기획, 문화라는 건 삶의 전반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누구와 만나던 어떤 정보를 보던 그게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연관을 시키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정말로 다양한 컨텐츠를 문화예술 기획의 소재로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고요. 그걸 좋아하기 위해서는 그런 소통이 즐거운 사람, 그리고 그게 사람에 대한 관심이 특히나 많으면 문화예술 기획 아니면 문화예술을 뭐 향유하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예술 기획에서도 아래쪽으로 또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는 첫 직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하는 일은 첫 번째는 미디어 관련 일이었어요. 미디어 관련 일을 하다가 그 미디어 관련 일을 하는 것도 예술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 일반인들에게 조금 더 재밌게 관람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까? 그래서 예술 다큐를 제작하게 됐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문화예술 기획을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 기획을 하면서 저한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처음에 제가 영상 작업을 했을 때와 비슷하게 저한테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소통이더라고요. 어떤 사람과의 끊임없는 되게 세세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 두 번째 관심 분야는 바로 사람인 거죠. 사람과 소통을 하는데 어떤 주제로 소통을 하느냐? 예술과 관련된 컨텐츠로 소통하는 게 저에게는 가장 큰 즐거움이고 관심사였기에 저에게는 그 세 가지 키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화예술 기획을 하면서 저희 팀이 기획했던 컨텐츠나 교육을 수혜받거나 교육 참여자로 참여하는 그 대상들에게 피드백을 받을 때 저는 가장 저에게 힘을 주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 하나의 전시가 됐던 하나의 특강이 됐던 어쨌든 내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일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반응을 바로바로 받을 수 있을 때 그게 문화예술 기획 일을 하면서 가장 저한테 큰 원동력의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중학생이니까 제가 생각하는 어려움을 어느 정도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운영할 때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예술 기획자로 제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는 즐거운데 그 일이 회사의 사업으로서 운영을 할 때 뜻하지 않게 어떤 사람 간의 소통이거나 아니면 작년처럼 갑자기 이제 계획이 다 맞춰진 어떤 프로젝트 일정이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이걸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 상황? 근데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힘든 순간들이 결국은 새로운 여러분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하게 되는 병뚜껑 키트도 이제까지는 대면으로 해서 활동했던 캠페인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걸 비대면으로 캠페인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니즈들이 많아서 저희 팀에서 이제 얘를 키트로 교구하게 됐고 그래서 오늘처럼 온라인 박람회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되는 걸 보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게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족한다고 하는 건 문화예술 기획이 직업이 돼서 거기서 받는 수입으로 제가 생활을 함에 있어서 저한테는 만족할 정도라고 생각이 되고 이 일을 앞으로 이제 계속 지속을 해서 직업이자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어요. 답변 먼저 해드리면 중학교
그때 직업, 쓰는 난에 쓰는 직업과 지금 직업은 삐 일치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때 제 직업은 고고미술사학자라고 썼고,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인디아나 존스 영화를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런 일을 하면 저렇게 스펙타클한 경험을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때 고고미술사학자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고고미술사학과 맞지 않죠? 그래서 B라고 말씀드립니다. 한 30대 후반? 여러분들이 지금 10대 초중반이시죠? 어떻게 보면 저는 29살 정도부터 제가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는 직업군의 일을 경험했다고 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 전에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되게 좋은 대기업이야. 어떤 대기업에 들어가서 충분히 좋은 급여를 받고 일할 수 있었겠지만 즐겁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로 할 수 있는 경험이 29살 때쯤 영상 작업을 하면서, 그러다가 그 영상과 교육을 접목한 일을 한 9년 정도 하면서 문화예술 기획과 교육을 시작한 게 한 30 중반이었었거든요. 그 일을 한 3, 4년 하면서 이거는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관심 분야겠구나. 그래서 이게 나의 진로로 계속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한 38살쯤 된 것 같고, 여러분들은 지금 12살, 15살이니까 난 아직도 멀었네, 선생님에 비하면 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요즘 직업을 갖는 나이는 연령 제한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지금 생각하시는 일을 하실 수도 있겠죠. 저는 직업, 진로, 꿈 하기 전에 내가 뭘 좋아하는지 관심 분야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퇴근한 이후, 주말, 휴가 기간, 그러니까 보통 직장인들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도 일상의 모든 것들이 저한테는 문화예술 컨텐츠의 요소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서도 계속 얘를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해볼까? 아니면 이런 참여자들 대상 이런 예술 교육을 해볼까? 라는 게 저한테는 늘상 일상에서의 즐거운 요소이기 때문에, 중학생인 여러분들에게도 나의 관심 분야?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것도 어려우면 내가 어느 순간 기분이 좋지? 그런 걸 메모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여름이 되면 조금 뭔가 더 기분이 좋아. 어떤 계절로 나를 알아볼 수도 있고, 나는 그냥 공항만 가면 뭔가 설레는 기분이 있어. 그런 단어나 요소들을 체크리스트를 메모해 놓으면 나는 지금 어떤 직업군의 꿈을 가져야 되지? 되게 막막할 수 있겠지만 나는 의외로 조용한 것보다 좀 액티브, 활동적인 게 나한테 좀 맞나 보다. 그런 식으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단계를 찾아가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일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처럼 다양한 참여자들을 만나고 다양한 예술가들과 문화예술 기획 일을 하는데, 나중에는 지금 저의 가족, 제 남편, 제 아이, 아니면 저랑 정말 소중하고 친한 사람들과 문화예술 일을 하고 싶어요. 말 그대로 워라벨이라고 하죠. 워커 라이프가 지금은 조금 분리될 수 있는데, 걔가 이퀄이 돼서 내 삶에서 나랑 늘상 함께하고 싶은 사람과 지금의 일을 함께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문득 할 때가 있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몰라. 저는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직업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나이대에 있는 직업이 30년 뒤에 그 직업이 없어질 수도 있고, 없었던 직업이 새로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진로와 직업은 다르기도 하고, 저한테는 어떤 돈을 벌 수 있는 직업군의 사회생활을 먼저 경험을 한 다음에 제 진로가 조금 더 명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과 진로는 저는 같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이왕이면 경험을 먼저 많이 해보고
그것과 관련된 진로를 그 후에 발견해도 늦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한테는 꿈이라는 그 단어보다 그냥 지금 이 순간 좀 존재하기, 그게 저한테는 조금 더 늘상 제가 생각하는 어떤 문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중학교 때 생각해 보면 뭔가 이렇게 막 하고 싶을 때 스스로 아니야, 난 조금 부족해, 조금 더 하고, 그러니까 조금 더 준비를 하고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난 아직 조금 어디에 발표하기에는 조금 부족해 라는 생각들을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게 사회생활, 나중에 직업과 진로를 가질 때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아, 나는 지금 이 직업을 결정할까? 나는 이 진로를 정할까? 라고 할 때 아니야, 난 아직 조금 그걸 하기엔 난 부족해 라는 생각으로 대학생들이랑 인터뷰를 많이 하다 보면 지금 그 순간 시도를 해도 되는데 계속 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물론 학문을 연구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또 별개인데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게 그 대학생 형, 누나, 언니들한테 해줬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조금 부족해. 난 지금 잘하는 게 없어. 난 지금 뭘 하기에는 너무너무나 미흡해 라고 생각할 때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학생이잖아. 중학생이 태어나서 처음인 중학생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바로 무언가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저는 뭐 동아리 회원들도 아직 다 모집을 못했어요. 홍보도 아직 다 안 됐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문서 작성도 아직 안 됐어요. 괜찮아.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걸 SNS에 글로 올리던, 영상으로 찍어 올리던, 아니면 그냥 혼자 했던 걸 사진으로 남겨서 어디선가 걔가 히스토리가 될 수 있게 기록만 해놓으면 그게 나중에 정말 여러분들이 성인이 됐을 때 큰 자양분이 되고 여러분의 어떤 작업, 진로, 직업의 시발점의 히스토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플라스틱 병뚜껑 컬러링 키트로 여러분들과 이제 제작 과정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이 많은 병뚜껑. 일상에서 되게 쉽게 볼 수 있는 병뚜껑이고, 왼쪽에 이 플라스틱 페트병, 얘도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흔하게 보이죠? 질문 잠깐 고민 한번 해볼까요? 플라스틱 페트병에서 병뚜껑만 모아놨는데 플라스틱 페트병을 재활용할 때 선별장에서 왜 병뚜껑을 이렇게 모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분. 얘가 페트병과 이렇게 같이 돼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될까요? 우리가 페트병 버릴 때 뚜껑을 마개를 막고 버리잖아요. 1년에 한국에서 소비되는 페트병이 2억 만 개래요. 2억 만 개. 어마어마한 양이죠. 근데 얘가 분리 배출을 우리가 할 때 뚜껑을 닫으면 얘를 압축해서 이후에 파쇄하고 세척하는 작업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압축할 때 압축 기계로 뚜껑이 있으면 얘가 터지겠죠. 그래서 선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페트병을 뚜껑을 분리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투명 페트병을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얘를 이제 파쇄한 다음에 물에다가 세척을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투명 파쇄한 플라스틱 페트병 조각과 지금 여기 보면 얘네도 다 유색이거든요. 유색 페트병 병뚜껑 조각이 같이 섞이면 투명 페트병으로 재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페트병을 분리할 때는 요새는 이제 이 택도 제거를 하지만 이 뚜껑을 따로 분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뭐가 문제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얘를 압축해서 분리 배출을 잘 했어. 근데 얘 같은 경우 여러분이 그 분리 배출함에서
선별장으로 가면 컨베이어 벨트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요. 굉장히 빠르게 돌아서 그걸 작업하시는 분들이 일일이 손으로 페트병 팀은 페트병만 건져내고 캔 팀은 캔만 건져내고 종이는 종이만 건져내고 그렇게 분리 배출을 선별장에서 펜 벨트가 빨리 돌아가는데 사람 손으로 하나씩 건져내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작은 병뚜껑은 작업자가 건져낼 수가 없어요. 부피가 큰 것들만 건져내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이렇게 따로 해서 선별장이나 재활용 업체에 전해주지 않는 이상은 얘도 똑같이 폐기되는 쓰레기로 양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어떻게 하면 환경을 생각해서 플라스틱 페트병에서 이 병뚜껑 분리 배출을 재밌게 할 수 있는 환경 캠페인이 없을까? 라고 저희 팀에서 이제 문화예술 기획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온 게 플라스틱 병뚜껑 컬러링 키트예요. 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다 분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은 키트를 이제 열어볼게요. 이것도 사실은 쓰레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케이스를 따로 만들지 않고 끈으로 하나씩 다 묶었어요. 우리가 작업하면서도 쓰레기 양산을 줄이기 위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보면 이 키트도 굉장히 작죠? 키트 안에 사이즈를 최소화해서 얘도 결과물을 누군가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선물 케이스 용도도 되고 내용물을 다른 포장재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최소의 사이즈로만 따로 제작을 했어요. 여기 보면 뚜껑 2개, 그리고 도안 2개, 고리 2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색연필 세트랑. 그러면 얘 과정은 간단해요. 얘 버려지는 페트병에다가 이 도안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색연필로 색칠하거나 그려서 가위로 오린 다음에 붙이고 이 고리로 이 페트병에다 연결해서 키링을 만들면 끝! 예를 들어서 완성된 거를 살짝 하나만 보여줘야지. 이거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얘가 버려지는 페트병 뚜껑이라고는 이제 믿기지가 않죠. 얘 되게 이쁘거든요. 여러분들이 만든 건 더 이쁠 거야. 그리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디자인이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색연필로 페인팅을 칠할 때 똑같이 디자인이 나오지 않을 테니까 이거를 이제 만들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여러분 키트에 들어간 도안에다가 자유롭게 창작 페인팅을 하면 되고, 또 하나는 짠 결과물로 하나 보여주면 내가 어떤 것을 환경을 위해서 나는 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나 그림을 내가 창작해서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작업해온 건 나는 비닐봉지 사용도 조금 줄여야겠다라고 해서 비닐봉지를 창작 도안으로 만든 사례가 하나가 있고, 나는 글씨, 텍스트로 한번 메시지를 해보고 싶어.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라는 글씨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상관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글로 쓰던 영어로 쓰던 창작 도안의 글씨나 그림으로 내가 원하는 환경을 위해서 나는 어떤 것들을 줄이겠다라는 것들을 창작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 작업인 거고, 이 작업 방법을 다시 한번 세세하게 말씀드릴게요. 학교에서 안내를 받으셨겠지만 이 키트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가위가 준비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학교에서 3인이나 4인 모든 별로 제작하기 위해서 가위가 1인 1 가위가 어렵다 그러면 모든 별 가위가 있어도 돼요. 그래서 먼저 가위를 받은 친구가 얘를 이제 오린 다음에 작업을 하셔도 되고, 가위가 내 순서까지 오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색연필로 페인팅 하고 있는 동안 순번이 오면 가위로 오리면 돼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작업을 잘 하기 위해서 요 판에다가, 이 판은 그냥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판입니다. 이 색연필도 사이즈가 작죠? 여러분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작은 사이즈로 골랐어요. 여러분만의 환경을 위한 페인팅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일회용, 우리가 흔히 카페에서 주는 일회용 컵을 무지개처럼 화려하게 좀 꾸며볼까 생각 중이에요. 꾸미는 건 방식은 자유라고 했죠? 그리고 이거 작업하면서 구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 나는 내가 물을 아껴 쓰지 않나? 아니면 집에서 물을 끓여서 먹어볼까? 라는 것처럼 뭘로 할지, 그걸 글로 표현하던 그림으로 표현하던, 여러분이 만든 페트병 병뚜껑 덕분에 얘가 쓰레기로 되지 않고 자원으로 다시 재탄생되니까 정말 의미 있는 그리고 재미있는 환경 캠페인 활동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여기 이 안에도 다 칠해 주세요. 그게 키링으로 가방이나 어디에다 걸 때 훨씬 더 시각적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색연필로 칠할 때 얘가 약간 코팅 역할도 있어요. 이렇게 완성이 됐어. 완성이 됐으면 그 다음에 가위로 오려야겠죠. 근데 얘가 가위로 오리기 전에 여러분이 받은 얘 병뚜껑에 구멍이 나 있어요. 줄을 넣을 수 있는, 얘를 먼저 넣는 게 정확한 위치에 부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줄에 넣을 때는 이 줄을 병뚜껑에 그냥 멀리서 이렇게 쭉 안으로 이렇게 해서 줄을 밑으로 쭉 뺐어요. 그리고 여기 맞은편 쪽 줄도 여기서 바깥으로 빼주시면 돼요. 안 되면 뾰족한 걸로 조금 더 뚫어. 그러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된 걸 어렵지 않죠? 그냥 뚝딱이 이렇게 하면 줄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기에 줄이 이렇게 걸리잖아요. 이 그림이 이런 식으로 부착돼야 이게 조금 더 안정감 있겠죠? 얘가 이렇게 되면 조금 어지러우니까. 그래서 이 줄 작업을 먼저 한 거예요. 그리고 얘가 스티커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짝 뜯어놓은 상태에서 얘를 오려요. 이렇게 되면 이 페트병 병뚜껑이 원래는 선별장에서 선별하기도 힘들고 쓰레기로 될 수 있는데 여러분 덕분에 컬러링 키트로 재탄생되는 거죠. 힘들더라도 얘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얘를 스티커에 이제 상부 위치가 잡혔을 테니까 그리고 얘가 완성이 됐으면 내 가방에다가 하나 걸어 볼게요. 그리고 얘를 여러분들이 환경에 대한 생각을 하고 만든 거잖아. 이걸 누구한테 선물하면 그 사람도 일상에서 흔하게 내가 일회용 페트병을 마시고 버리는 병뚜껑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할 수 있어요. 가방에 달거나 얘를 누군가에게 키링 키트에 담아서 완성된 걸 예시를 이제 쭉 보여드릴게요. 여기 요렇게나 많이 있어요. 완성된 것들을 창작 도안 병뚜껑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선물을 하셔도 되고, 또 선물하고 싶은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어떤 메시지, 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표현해서 그 사람께 얘를 선물로 줘도 함께 환경을 생각하는 의미 있는 캠페인을 여러분이 확장시키는 역할에 동참하시게 되는 거예요.
과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스카치 테이프 오히려 조금 그 테이프를 벗겨내는 게 어렵지. 그래서 병뚜껑 키링으로 의미 있는 환경 캠페인에 동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짠! 수고 많으셨어요.